안녕하세요. 대우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대한해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같은 경우 해운주 대장주라고 하면 대한해운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좀 악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한해운에 대한 분석 영상을 드렸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 BPS와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증권가에서 이제 과도한 저평가가 해소되었다. 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자, 운임비 측면에서도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관점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해운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 관점에서 금일 영상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운임지수 동향을 꼭 체크를 해야겠죠. 현재 발택 운임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주요 경제지표 일정이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이 대한해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한해운의 가격적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4월 달부터 해서 좋은 흐름세 보여주고 있죠. 사실 해운주가 전반적으로 4월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강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24년 1월 달부터 굉장히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2분기부터 소비 시즌 들어간다. 자, 그리고 사실상 해운주 같은 경우 3분기와 4분기에 사이클적으로 성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4월 달부터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역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단기 과매수 구간에 도달하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을 거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의 매집 물량이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7월의 동향을 봤을 때는 외인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현을 해주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기관도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반기의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결국에 외인의 좀 매집세가 강하게 들어와줘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측면은 영상 막바지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운주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대한해운 같은 경우 과도한 저평가 상황이 해소되었다라는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관련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주가를 좀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발틱 운임지수도 좀 보게 되면 소폭 하락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좀 기간적으로 산정을 했을 때 6월 달부터 5월 말부터 해서 7월 초까지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4거래일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출현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구간 저점을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틱 운임지수의 상승 가능성 유효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란이 미사일 생산 시설을 확충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격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게 되면 호르무 취업 봉쇄한다라는 내용도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운임비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바로 대한해운 주가 상승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환율적인 측면도 알아봐야겠죠. 현재 환율이 1386원 정도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24년도에 환율이 높았던 시기 보게 되면 거의 한 1,400원 가량까지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22년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금리를 계속해서 높여주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때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통화국의 약세에 대한 모습도 반영이 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정세가 악화되기 때문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의해서 환율도 상승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다시 한번 1,400원 구간까지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해운주 사이클 다시 한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컨테이너 지수도 최근 들어서 뭐 그렇게 강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임비가 어느 정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업황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운임비 상승에 대한 관점을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운임비가 어떻게 상승할 것이냐? 일단은 원자재에 대한 부분, 원자재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물동량 증가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줄 때 대한해운 같은 이 발틱 운임지수 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한 120불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발틱 운지수도 강한 상승 흐름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일정이 잡혀 있죠. 7월 12일 중국의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가 11시로 기시간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소매 판매가 또 똑같이 11시인데 7월 15일 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부터 해서 소매 판매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철광석 가격도 반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철광석 가격이 반등하게 되면 대한해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발틱 운임 지수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패턴성 흐름이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24년 초에 지금과 같은 이런 주가 가격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나서 쭉 가격 조정을 이어줬습니다. 당시에도 기준이 되었던 구간이 분명히 존재했죠. 5일선과 11선까지 모두 이탈을 해주면서 주가를 하락 순간을 기록을 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5일선과 11선이죠. 11선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 대한해운 같은 경우 이 가격적인 흐름을 재무적인 흐름이죠. 재무적인 흐름. 제가 BPS를 계속 강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24년 전망치를 봤을 때 BPS가 6,000원이고 26년까지 한 7,000원 전망을 합니다. 때문에 현재 속해 있는 이 가격대는 BPS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매력도가 좀 존재하는 그런 가격대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대한해운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